오늘은 이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2편 1탄을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소득공제는 2탄으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소득공제 다음에 또 세액공제 들어갈 거고. 일단은 이제 소득공제 항목이 굉장히 많은데, 뭐 기본공제 같은 거는 좀 다 빼고 우리가 찾아서 해야 되는 것들, 어, 보통 이제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소득공제도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뭐 장애인 공제, 연금저축, 주택청약, 신용카드랑 체크카드 이제 어떻게 쓰는 게 가장 좋은지, 그리고 뭐 벤처투자공제라던가 장기집합투자증권공제 같은 건 이제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안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벤처투자공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변에서 이제 소득공제가 많이 된다고 벤처투자공제나 이런 것들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것들을 만약에 권유를 받았더라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리고 위험성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면요, 이제 그때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 왼쪽 부분이 소득공제고 이 절반으로 나눠서 왼쪽 부분이 소득공제고 오른쪽이 세액공제예요. 소득공제, 세액공제 저번에 설명드렸죠. 그래서 뭐 근로소득공제, 뭐 기본공제 이런 것들 다 빼고 이 추가공제 중에서도 장애인 공제라는 게 있어요. 이제 장애인 공제는 뭐냐면 그 그냥 일반적인 장애인이 있고 세법상 장애인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뭐 장애인이라고 해서 또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또 이제 이 장애인 공제 때문에 뭐 장애인 증명서를 또 해야 된다거나 이러면은 좀 윤리적으로도 우리나라 네, 그런 인식이 있죠. 윤리적으로도 뭔가 이제 좀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혜택 받을 수 있는 건 받아야죠. 그런 감정적인 거니까 그거는. 그래서 이제 세법상 장애인 공제라고 따로 있어요. 얘는 이제 200만 원이 추가적으로 가능한데, 만약 이제 부양가족이 세법상 장애인에 속하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부양가족 공제 플러스 장애인 공제를 추가적으로 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복으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그러면은 세법상 장애인이 뭐냐? 세법상 장애인이 뭐냐면 일반 이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 있고 근로 능력이 없는 이제 국가유공자 등이나 아니면 거기에 이제 상이하는 그런 등급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거 외에도 플러스 알파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또한 세법상 장애인에 속해요. 그래서 이 기준이 뭐냐? 지병에 의해서 평상시 이제 치료가 필요한데 그것 때문에 취약이나 취업이 곤란한 상태거나던가,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이제 중증 진료 등록 확인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암, 중증 심장 질환자, 막 여기 이거 엄청 이 항목이 굉장히 복잡한데, 그냥 암이라던가 뭐 중증 뇌나 심장 질환 환자, 그걸로 인해서 막 수술했던 사람들, 예, 여기에 포함이 돼요. 근데 요거는 이제 정확하게 이제 기준이 명확하게 딱 정해져 있는데, 그 외적인 것더라도 뭐 확인증 발급이 대상이 아니더라도 이 중증 환자 기준이 굉장히 폭이 넓어요. 뭐 한 130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암이라던가 중풍이라던가 뭐 고엽제 환자뿐만 아니라 내가 계속 진료를 받아야 돼서 이런 질병 때문에 내가 지금 뭐 일을 못 하고 있다, 이러면 다 포함이 돼요. 근데 이 주간이 굉장히 포괄적인데, 기준이 뭐냐면 전적으로 의사 판단에 의해서 갈라져요. 왜냐? 이 장애인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라는 걸 떼야 되는데, 이 장애인 증명서를 떼줄지 말지는 전적으로 의사가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이 의사가 그 세법상 장애인하고 그냥 일반 장애인하고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세법상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요, 오로지 그 소득공제 혜택으로만 쓸 수밖에 없거든요. 세법상 장애인하고 소득공제 혜택으로만 쓸 거라서 의사한테 잘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뭐 장애인이 아닌데 장애인 증명서를 좀 떼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의사가 되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의사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의사가 세법상 장애인을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협회에서 공문을 출력을 해요. 그래서 의사한테 장애인 증명서가 필요하다. 근데 장애인 증명서는
세법상 장애인이라서 이거는 소득공제 혜택으로만 쓸 거라서 이거 좀 발급해달라. 얘기 잘하면 잘 떼줘요, 이거.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앞에서 얘기했었던 그 한 130여 가지의 그, 그 세법상 장애인 기준이 있는데 뭐 거기에 포함이 굳이 안 되더라도 의사한테 잘만 얘기하면 뽑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만 원씩이 되는데 내가 만약에 2017년 1월부터 이 세법상 장애인에 포함이 됐는데 늦게 알아서 올해 알았다. 2021년도에 알았다. 그러면은 내가 못 받았던 기간만큼 최대 5년까지 경정 청구를 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세법상 장애인에 포함이 되는데 못 받았다. 그러면 경정 청구를 하면 다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장애인 증명서라는 건 이렇게 생겼어요. 장애인 증명서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보게 되면 용도가 소득공제 신청용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리고 영구가 있고 비영구가 있는데 뭐 영구적인 거는 이제 내가 뭐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고 비영구적인 거는 이제 언제부터 언제까지만 치료를 받고 완치가 됐다. 이러면은 이제 비영구적인 거고 이제 요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시간이 빨리빨리 지나가서 빨리빨리 넘길게요. 이거 그냥 PT 자료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의사분이 잘 몰라요. 그래서 땡깡 부리면 안 돼요. 가서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뭐 세법상 장애인 요건인데 왜 안 되냐 막 떼쓰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의사분들이. 그러면은 암 환자의 경우 세법상 장애인 요건에 무조건 포함이 되는데 뭐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치료 종결이 됐기 때문에 항시 치료 유하지 않지만 과거에는 제가 포함이 됐었기 때문에 3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영구로 발급해 주시면은 제가 추가적으로 세제 혜택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해주세요 라고 잘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극단적이긴 얘긴 한데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공제가 되는 구조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잘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세법상 장애인에 내가 포함이 된다. 그러면은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제가 뭐 어떻게 발급 받아야 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다 얘기를 해드릴게요. 시간이 짧으니까 넘어갈게요. 다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뭐가 있냐면은 그 또 이 장애인 공제가 나만 되는 게 아니라 뭐 직계 가족이라던가 내 부양 가족이라던가 아빠, 엄마, 내 와이프, 자녀들까지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가족 중에 뭐 여기에 포함이 된다 그러면은 뭐 윤리적으로는 좀 내가 이런 것까지 굳이 가족 장애인 이런 것까지 인증받으면서 해야 되나 할 수 있겠는데 웬만하면 그냥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연금저축공제 같은 경우는 과거에 소득공제, 연금저축은 소득공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세액공제로 바뀌었어요. 이게 아마 2014년도인가 그때 바뀌었을 건데 과거에 만약에 소득공제 기준이었다면 내가 1년에 400만 원을 납입을 하죠. 그럼 제가 저번에 소득공제 과세표준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400만 원을 납입을 하면은 만약에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26만 원이라는 세제 혜택을 받았고요. 과세표준이 1200에서 4600이면 66만 원, 4600에서 8800이면 105만 원, 8800에서 1억 5천 사이면 154만 원의 세액공제를 소득공제를 받았었는데 이제 소득공제를 받아서 이제 이 400만 원 소득공제를 받아서 세율을 곱하면 이만큼의 세금 혜택을 받았었는데 각각만큼 이게 다 통일이 됐어요. 그냥 세액 공제로 통일했죠.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세율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물론 이제 차이는 두 단계로 나눠져 있긴 한데 거의 대부분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과세표준이 5,500만 원 이하잖아요. 5,500만 원 이하면 400만 원에 16.5%를 곱해서 뭐 한 66만 원 정도 통일돼서 받아요.
그니까 어, 뭐 과세 표준이 4,600만원 이하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액공제로 바뀌는 게 좋은데, 과세 표준이 뭐 4,600만원 이상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더 유리했죠. 그러니까 어,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는 세금 혜택을 줄이고, 소득이 1,200만원처럼 이렇게 적은 사람들한테는 이제 세액공제가 더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세금을 더 많이 주는 약간 그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세액공제 혜택 때문에 연금저축을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연금펀드라던가.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내가 처음 400만원 1차년도 가입하게 되면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아서 66만원은 세액공제를 받아요. 근데 이 16.5%가 내가 1차년도에 400만원 받고 2차년도에 800만원 받고 3차년도에 1200만원 내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16.5% 받고 여기에 16.5% 받고 여기에 16.5%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납부한 400만원에 대해서만 16.5%를 받기 때문에 내가 납입한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세액공제 혜택이 점점점 총량에선 줄어들죠. 네. 매년 66만원밖에 세액공제를 못 받죠. 그럼 내가 20년 동안 연금저축을 모아서 8천만원을 모았어요. 8천만원에서 세액공제 66만원 받으면요 0.8%밖에 안 돼요. 네. 그니까 가면 갈수록 세액공제는 그냥 확정적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내가 연금저축 금액을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거기에 비례하면은 0.8%밖에 안 되거든요. 네. 차라리 세액공제를 지금은 덜 받더라도 나중에 연금은 뭐예요? 내가 8천만 원만 모을 거야, 연금? 아니죠. 8천만 원 아니라 8억을 모아요, 연금은요. 근데 만약에 연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막 10년, 20년 동안 계속 모아 나갈 건데, 만약 연금을 만약에 1억을 모았어요. 그럼 1억에서 세액공제 66만 원만 받을 거예요? 1억에서 66만 원이면 0.6%밖에 안 되는데? 1억을 모았으면은 차라리 세액공제 안 받더라도 수익률을 높일 생각을 해야죠. 네, 1년에 막 10%씩 내야죠. 1억에서 10% 내면은 1,000만 원 내가 수익 내는 게 훨씬 더 낫죠. 1,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수익을 더 많이 내고 이 수익 낸 거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생각을 해야죠. 네. 그래서 이 세액 공제 혜택 때문에 연금저축 가입하는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거처럼 멍청한 거 없어요, 진짜.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퇴직금 있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퇴직금으로 놀고 있는 돈. 그거를 퇴직연금인 IRP를 가입을 해서요. 요거를 세액공제를 받고요. 그리고 내가 개인연금은요, 이 세액공제 받는 연금저축이 아니라 개인연금으로 들어야 돼요. 비과세 되는 거. 왜? 연금? 내가 뭐 1,000만원, 2,000만원 모을 게 아니라 2억, 3억, 5억, 10억. 연금은 많이 모을수록 좋아요. 예. 연금은 진짜 10억, 내 노후 자산 10억, 20억씩 계속 모아야 되는 거니까. 네. 아시겠죠? 네. 일단은 짧게 해야 돼서 이거를 중간에 끊었는데, 다음 연말정산 소득공제 2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연금저축은 원래 과거에 소득공제였는데 지금 세액공제로 바뀌어가지고 간략하게만 설명했고요. 연금저축 편은 다음 세액공제 편에서 자세히 다룰 거예요. 연금저축만 하나만 해도 진짜 1시간 넘게 넘어가서 이거는 좀 다른 때로 할 거고, 그다음에 주택청약저축 같은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되는데 이 기준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주택청약저축도 소득공제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면은 적정하게 주택청약저축은 소득공제 적정하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뭐 벤처투자공제도 있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같은 경우 어떻게 비율을 써야지 똑똑하게 쓸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다음에 소득공제 2편을 좀 다루도록 할게요. 시간이 15분이나 지나서 시간이 15분이나 지나서 제가 이거를 일단은 여기서 종료를 하도록